다음은 이제 논문에서 설명된 퍼포먼스 비교입니다. 당연히 오토 사이킨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오토 웨카와 그 다음에 하이퍼롭트 사이킨런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한 30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컴패리전이라고 해서 메서드 컴패리전은 아래쪽에 이제 다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시간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셋들을 보시면은 여기 아마존 같은 텍스트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PA10이라던가 엠니스트 같은 이미지 데이터도 존재를 하고, 뭐 그 외에 대부분은 이제 뉴머릭 데이터, 테이블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부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요. 이제 하이퍼롭트 사이킨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점이 끄어져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 하이퍼롭트 사이킨런 같은 경우에는 그 빈 데이터가, 빈 컬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총 15개 데이터 중에서 6개 데이터를 제외한 9개에서 이제 우승을 했고요. 나머지들도 다 이제 꽤 컴패티블한, 즉 뭐 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측정은 밸런스드 에러 레이시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드라는 것이 붙은 이유는 데이터셋이 아까 보셨다시피 그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테스트 셋의 디스트리뷰션도 다를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평가가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제 테스트 셋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에러 레이트 기반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한 그런 매트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은 낮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오토 사이킨런이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낮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결과를 뽑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오토ML 모델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하나의 ML 알고리즘과 오토 사이킨런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오토 사이킨런이 대부분의 경우에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냥 싱글 알고리즘을 돌리는 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저자분들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엠니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커널 SVM, 이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낮은 에러 레이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커널 SVM이 베스트 모델이죠. 그런데 여기 프로미스 PC4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커널 SVM이 가장 나쁜 에러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특정한 싱글 ML 알고리즘이 오토 사이킨런보다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항상 더 좋은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 사이킨런 같은 로버스트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각 이제 오토사이킨런에서 새롭게 등장한 메타러닝과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한 향상불 메소드가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0시간 동안 학습을 시킨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X축이 학습 시간입니다. 그리고 학습 시간이 로그 스케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을 먼저 이제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학습이 끝났을 때는 오토사이킨런에 적용되어 있는 모델, 즉 오토사이킨런의 메타러닝과 앙상블이 다 적용된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측정 매트릭이 가장 낮으면 좋기는 한데, 특징이 이제 여기선 또 이제 퍼포먼스나 에러 레이시 아니라 에버리지 랭킹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Y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측정한 다음에 그 퍼포먼스의 그 실제 값이 아니라 그 퍼포먼스의 랭킹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 4개 그래프의 수치들의 합은 무조건 10이 되고 평균은 무조건 2.5가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학습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퍼포먼스 간의 차이가 극히 미세해집니다. 초기에는 뭐 몇십 %씩 차이가 나다가 마지막에 가면 소수점 단위로 뭐 0. 몇 % 차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기 곤란해서 이것들을 랭킹을 매겨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첫째로 메타러닝이 적용된 것의 이제 효과를 보시면은 여기 검은색이 바닐라 오토사이클런이고 여기 파란색이 오토사이클런에 메타러닝을 적용시킨 데이터인데 약 10초 정도 시점에서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오토사이클런에 앙상블을 적용한 것이고 초록색이 오토사이클런에 앙상블이 적용된 것에 메타러닝을 적용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한 13초 정도의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타러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오버헤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 10초 정도 동안에는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적어서 그다지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초 정도만 이제 기다리면은 기존 메타러닝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들이 이제 빠르게 옵티마이징을 한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앙상블의 효과인데요.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약 50초 정도 부근에서 이제 100초 정도 사이에서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메소드 역시 굉장히 뭐 효과가 있게 작용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적어도 50초 이상 기다려야 크로스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으로 이제 1000초 이상 학습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 메타러닝을 적용시킨 모델들이 조금씩 이제 랭킹이 2.5에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반대로 메타러닝을 적용시키지 않은 모델들은 계속해서 저기 이제 2.5보다 상위 지점에서 2.5로 하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메타러닝이라는 기법이 웜 스타팅, 즉 이니셜라이징 할 때의 어떤 그 속도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이기 때문에 결국 1000초 이상 장기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이 메타러닝은 결국에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 데이터셋에서도 정확하게 다시 크로스를 하게 되려면은 적어도 이제 뭐 1만 초 이상 학습을 지속해야 크로스가 될 것으로 추세가 그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서 보여지는 140개 데이터셋은 대부분 이게 작은 데이터셋인데 보다 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다면은 훨씬 더 뭐 10만 초, 100만 초 이렇게 뭐 며칠 동안 학습을 시켜야 크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메타러닝 방법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